잠깐만요. 근데 포레스텔라가 먼저 음반을 냈으니까 선후배 관계는 정해졌네요. 그렇네요. 그럴 수 있죠. 작년인가요? 포레스텔라가? 작년에 나왔나요? 아니, 올해 초에 나왔죠? 올해 초에 나왔죠. 예, 올해 초에 나왔으니까 몇 개월 차이로 후배가 되셨네요. 저희가 후배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의 인연을 좀 알고 싶네요. 그러니까 팬텀 싱어에서 어떻게 만나신 건 맞는데 그런데도 또 둘이서 음반까지 내게 되려면 좀 친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저희가 이제 그 팬텀싱어라는 방송 특성상 이제 1대1 미션, 2대2 미션, 뭐 3대3, 4대4까지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요. 처음에 이제 솔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저는 이제 고은성 씨에 대한 첫 그런 이미지가 너무 노래도 잘하고 무대 장악력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나름 혼자 속으로 계속 만약에 2대2 미션을 간다면 저런 사람이랑 한번 전성화까지만 뮤지컬 배우 저런 사람이랑 한번 합을 맞춰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갖고 내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2대2 미션 때 은성 씨랑 만나게 된 거죠. 그게 우연이 되나요? 어떻게 데뷔를 뽑나요? 아니면 어떻게 누가 정해주나요? 어떻게? 이건 서로 그냥 선택을 하게 선택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은성 씨는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 이 파트너십이? 처음에 이제 1대1 대결을 하고 나서 이제 2대2 이제 대결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팀원을 누구를 뽑을지 뽑는 거였는데 제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말할 때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베이스고 바리톤이고 이제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네네네. 다들 말을 이렇게 조곤조곤 하느라고 이렇게 잘 듣지 못했는데 이 형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목소리 깔고 저기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 사람은 바리톤이겠다. 애니메이션 성우 같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저 형이랑 하면 내가 좀 고음 쪽의 음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 형이랑 하면 좀 화음 해소할 수 있겠지 해서 처음에는 사실 별 생각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좀 재밌어 보이고 성격도 이래서 저랑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하실래요? 이러니까 같이 할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이 기억나는 것 같은데 왠지 착각이겠죠? 예. 와갖고 저한테 그 라이온 킹의 OST를 한 소리 부르면서 Can you feel the love 형, tonight?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아세요? 그래서 그거 좋은데? 그래서 바로 불과 만난 지 한 1, 2분 만에 같은 팀이 되어서 그렇군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성격도 너무 잘 맞고 또 그냥 모르겠어요. 엄청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새 앨범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마음이 맞고 음악 좋아하는 성향이 같다 보니까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럼 우리 앨범 한번 내보자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 팬텀 싱어에서 성적을 좀 좋게 낸 그런 팀들이 앨범 내는 게 두 번째인가요? 포레스텔라 이후로? 아니면 또 계세요? 되게 많아요. 많아요, 오히려? 네. 그렇군요. 첫 번째로 이제 포르테 디 까트로가 앨범을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에토라고 인태형, 슬기형이서 이렇게 둘이서도 냈었고 중간중간 이렇게 음원식으로 태진이 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상돈이 형도 음악이 나왔고 되게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이제 분야에서 팀으로도 내고 팀으로도 내고 뭐 듀엣으로도 그런, 내고 솔로도도 내고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 저희는 이제 사실 앨범을 위주로 하는 가수들은 아니니까요. 이제 각자 이제 성악을 하고 뮤지컬을 하지만 이제 뮤지컬 배우 뮤지컬만 하고 성악가 성악만 하고 도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팬텀싱어에서 만났으니까 네네. 팬텀싱어라는 특수한 어떤 프로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 노래들을 불렀을 때. 그래서 사실 저희가 팬텀싱어 처음 나갔을 때도 이거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라는 걸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 들어줄 수만 있다면 난 이걸 하고 싶다였기 때문에 이번 앨범도 사실상 우리가 팬텀싱어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테니 이거를 충족시켜주자가 아니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거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누가 좋아해주든지 좋아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좋아해줬으면 좋겠죠. 하지만 누군가 이걸 좋아하지 않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네네. 어차피 인생을 10년 살 게 아니라 저희는 그렇죠. 몇십 년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 내고 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것을 찾는 것이 좀 더 스스로에게 좀 더 건강한 행위인 것 같아서 네네.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번 앨범을 만들기까지 네.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 앨범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뭐 공연도 계획하고 그러세요? 그럼 네, 그것도 약간 물론이죠. 부담이잖아요.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실 은성 씨가 방금 설명을 잘해줬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앨범은 저희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클래식 세계에서 조금 더 열려서 다른 어떤 장르들을 공부하고 탐험하고 도전하는 그런 작업이었고 은성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잘 맞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듀오 콘서트, 이 앨범의 의향 콘서트겠죠. 이런 작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네. 사실 글쎄 은성 씨는 따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전혀 육체적으로 전혀 너무 행복한 작업이기 때문에 좋은 음악을 한다는 거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텔라 네 분 나오셨을 때도 그런 이 즐기는 에너지 뭐 식상한 말이긴 하지만 네. 그런 표현이 그 말이 그렇지만 그걸 진심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좋아서 하는 거다. 네. 근데 좀 약간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표현하는 방식은 좀 다른데 네. 두 분이 너무 점잖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쪽은 좀 약간 이렇게 좀 흥겨웠거든요. 근데 점잖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굵직하게 표현하는 그 느낌도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져서 지금 네. 저희가 사실 뭐 좀 내숭을 좀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이런 스타일들이 아니라 네. 되게 시끄러운 스타일인데 네네네. 그 모르겠어요. 이게 장소가 뭔가 장소인지라. EBS의 공기가 뭔가 주차장으로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네. 뭔가 굉장히 교육적으로 뭔가 학구적이고. 아니, 뭔가 에듀케이션적인 느낌을 보여야 될 것 같고. 이제 슬슬 풀리실 것 같은데 시간은 벌써 20분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일단 이 앨범 신보에서 한 곡을 좀 소개해서 우리 같이 듣죠. 네. 제가 뭐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타이틀곡이 두 개입니다. 무지카란 곡과 네네. 앨범의 제목같이 네네. 무지카란 곡과 제자리표라는 곡인데요. 그 재밌네요. 제목 제자리표. 제자리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대를 사랑하면은 너무 그대가 힘들어지니 제자리로 돌아가라. 나는 그대를 떠나겠다. 그치만 이제 결국 가사 후미에는 그래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하고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의 이제 가사 내용인데요. 이 가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네. 일단 아시다시피 노을이라는 그룹의 청혼이라는 노래 그리고 김범수 선배님의 또 보고 싶다. 그렇죠. 네, 끝사랑 이런 가사를 작사해 주신 윤사라 작사가님께서 이 곡을 정말 특별히 애정 있게 작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곡이 특별한 게요. 저희의 오리지널 곡입니다. 권태은 음악 감독님께서 이제 팬텀싱어 시즌 1, 2의 총괄 프로듀서, 음악 프로듀서를 맡아주신 권태은 음악 감독님께서 네네. 이 곡을 또 저희를 위해서 작곡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애정이 가고 애착이 남다른 곡입니다. 아니 저희의 오리지널을 그러셔가지고 두 분이 작곡했다는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권태영 감독이 작곡을 하고 네. 두 분을 위해서 작곡을 한 그렇죠. 그렇군요. 예, 이 타이틀 두 개의 타이틀곡 중에서 요즘 좀 비중 있게 홍보되는 곡입니까 이게? 예. 그렇죠. 네. 5곡이라서요. 다 비중 있게 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음악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영, 고은성이 부르는 제자리표 함께 듣겠습니다. 모든 게 너무 다르겠죠. 쉬운 일 아니겠죠. 혼자라는 게 어색해도 나에게 오면 안 돼요. 누구의 탓도 아닌 눈물이 사랑을 지워
자리로 이제 다시 돌아가요. 그 누구보다 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찾아요. 내 사랑. 고집스러운 내 사랑이 그대를 다치게 해도 사랑은 원래 아프다며 안기던 미련한 사랑 힘겨워도 견뎌야 하는 그런 사랑 이제 하지 마요. 그대 자리로 이제 다시 돌아가요. 그 누구보다 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찾아요. 내 사랑. 나만 아프면 참을 텐데 그대를 안고서 하루만 더 사랑하자고 나 그대를 잡을 텐데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해야 할 그대 자리 내 곁이 아닌 걸. 그대 웃음 찾아요 내 사랑. 권석영, 고은성 두 사람이 부르는 제자리 피오. 일주일 전에 발표한 신보에서 골라서 듣고 왔습니다. 그 고은성 씨 왜 음악 끝날 때 그걸 따라 부르신 거예요? 네? 이 음악이 끝날 무렵에 그 멜로디 라인을 그대로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아니, 마지막에 목 이제 풀고 계시. 석영이 형이 이제 장식을 하는데 음. 제가 자주 따라해요. 석영이 그래요? 형을. 예. 원래 그 석영 씨였군요. 그 마지막에 아니면 합쳐져서 같이. 아니, 마지막은 부분 이제 혼자서 목소리로 나와요. 그대 모습 찾아요. 그 놀리는 의미에서 따라하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자주 놀리거든요. 왜 저렇게 불렀냐? 아니요. 네. 이제 이건 이제 이 사람이 가진 목소리인데 제가 좀 웃기게 자꾸 막 개그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령 이제 저는 성악가니까 네.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방금 그 멜로디를 한다면 그대 웃음 찾아요 내 사랑이라고 제가 원래 한다면 이제 저도 나름 이게 앨범이 좀 퍼퓰러하게 뭔가 대중적인 대중성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너무 딥해지고 무거워진다 해서 저 나름 혼자 이제 저도 창법을 새로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대 모습보다는 그대 모습 찾아요. 담백하게
하는데 이걸 이제 똑같잖아요. 웃기게 따라하는 똑같지 그런 않았어요? 버전인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그렇게 무한을 주고 그러면 어떡해요? 저희끼리 있을 때 하는 거라서. 그래요? 아 재밌네요. 그래도 친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친해서 봐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스케줄 음악 나가는 동안에 스케줄 소화하는 그런 뭐 문제에 있어서 뮤지컬 배우로서 고충이 좀 많다라고 토로를 좀 하시더라고요, 은성 씨가. 아, 근데 저 사실 뭐 엄살 부리는 거 굉장히 별로 엄살 많은데 엄살을 이제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주어진 일이고 제가 이제 어쨌든 하기로 한 거니까 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안 좋아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뭐 목소리가 뭐 발성 연습을 아무리 해도 목이 안 좋으면 뭐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도 근육 다치면 못 뛰듯이. 네네네. 그게 똑같거든요. 근육이 근데 이제 힘들어지면. 뭐 그런 순간들도 어쨌든 5점을 남기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제 의지로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 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런 일들을 좀 겪어보니까 이제는 아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것조차 나의 어떤 실력이다. 라는 생각이 요즘은 조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사실 저에게 뭐 스케줄적으로 뭐 너무 무리하게 뭐 진행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노트란드 파리 공연하면서 이것도 하고 있지만 전혀 뭐 힘든 점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아요? 네, 뭐 아침 10시에 이렇게 세워서 바로 노래 시키지 않는 이상 네. 기준을 좀 낮춰 놓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것만 아니면 된다 이러면서 뭐 그거 네, 아니면 좀 다 괜찮다. 그러니까 아직도 근데 일찍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그렇군요.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누구든 힘들 거예요. 그건. 네, 그럼요. 아니 근데 석영 씨는 탱고 음악에 또 조예가 있으시네요. 아, 조예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요. 네. 제가 이제 탱고 음악의 첫 시발점이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그 작년에 코아트로시엔토스라는 일본 아주 세계 정상의 탱고 그룹이 공연하는 걸 이제 서울에서 보고요. 네. 그 음악에 제가 흠뻑 빠졌어가지고 네네. 저 그룹과 만약에 제가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다면 이건 너무 행복하고 아주 기쁜 일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탱고 음악에 조금 접해보게 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공연 함께 하셨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네. 일본의 세계적인 탱고 그룹 꽈트로 시엔토스하고 함께 네. 협연을 한 거군요. 그렇죠. 일본에 가서 아니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했습니다. 네. 아, 롯데 그렇군요. 콘서트에서 공연 그저께 했습니다. 네. 어때요? 탱고 음악도 본인 목소리와 잘 좀 어울리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라틴 계열의 음악들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목소리랑은 좀 잘 어울리고 제가 성향이 또 제가 이태리에서 좀 살았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 라틴 쪽에 그런 뭐랄까요? 느낌이나 분위기가 저도 너무 좋아하고 제 소리도 그쪽이랑은 성향이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탱고를 도전하게 됐죠. 네네. 네. 은성 씨가 아주 동의를 웃음으로 해주시는데 왜 웃으셨어요? 아, 그냥 좀 뭔가 재밌어가지고 네, 자기 입으로 이걸 말한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좀 웃기다고 생각이 들어서. 꽤나 보수적이시네요. 그게 왜? 네, 아니 보수적이지 않아요. 제가 항상 이 옆에서 이렇게 있을 때마다 이런 네. 리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네네, 괜찮아요. 네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은성 씨의 목소리는 라틴하고는 좀 아닌가요? 어때요? 제 목소리요? 예, 예. 사실은 제 목소리가 좀 더 라틴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디에 라틴 음악을 들어도 이런 목소리는 사실 없거든요. 이건 그냥 성악가가 부르는 뭐 크로스오버 한번 루이스 하는- 미구엘의 노래 예, 예, 이런 예. 거 많은데 네네. 진짜로 이제 남미라든지 그쪽에 이제 소리들은 앞으로 까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네네. 앞으로 막 이게 막 단도 이런 느낌이 네네네. 아니라 앞으로 나와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이제 루이스 미구엘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가수들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형이 이번에 땡고 앨범 노래 중에도 그 엘디아메 그 깨라스 그걸 엘디아 냈거든요. 메케라스. 네. 근데 그 노래 이제 제가 루이스 미구엘 거 너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굵직한 바리톤의 목소리로 부르는 그 노래도 되게 매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되게 이 형이 되게 이렇게 세게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네. 거기서 또 이렇게 굉장한 미성을 뽐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야 이런 소리도 내고 이래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꼭 들어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언젠가 또 에디아티 레퍼토리에 또, 메케라스. 요번에 무지카 앨범에는 어떤 라틴의 그런 있습니다. 풍의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오늘 혹시 라이브에서 그런. 오늘 노래 라이브에서는 부르십니까? 저희가 이제 무지가라는 노래를 준비했고요. 아, 그렇군요. 다른 네. 타이틀곡을 준비했고요. 저희 이제 이소라 선배님의 청혼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노래를 라틴풍의 그런 편곡으로 저희가 새로 편곡해서 라틴 계열의 음악 같은 느낌, 그 여름밤에 그 굉장히 스페인 광장 같은 그런 네네.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저랑 굉장히 다른 걸 상상하고 계시네요. 뭘 상상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아르헨티나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이 컨셉 좋은데요? 두 분이서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근데 같은 팀인데 네. 계속 근데 저는 스페인과 사실 아르헨티나. 네, 예.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냥 한국이고 네네. 한국에서 불렀고 저희가 네네. 한국어로 부르기 때문에 네네. 이태원 네. 그리고 그 디스틴드일도 그 꼬레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네네. 그 노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네네네. 노래인데요. 되게 들으면 되게 뭔가 시원해지는 노래라서 이번 여름에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앨범에 수록돼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5곡인데 지금 거의 총망라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재밌는 얘기도 좋지만 네. 라이브를 드디어 한 곡 청하겠습니다. 네네. 예, 또 시간으로는 4시 반이니까 목은 좀 풀리셨을 그런 네. 시간대죠. 네. 예, 그래도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라이브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뮤지카 준비하셨다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올라온 그 글들을 좀 팬들이 올려주신 네. 글들을 좀 소개할게요. 네. 네. 청하겠습니다. 예, 두 분이서 여기 마이크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요. 예. 9881님께서 브라보. 제자리표 잔잔한 노래네요. 가사가 들려서 좋네요. 뮤지카 불러주세요라고 또 이미 청해 주셨군요. 9881님께서 문자로 그러셨습니다. 정한나 씨께서 듀엣 콘서트 준비하고 계시다니 기대됩니다. 무대에서 부르시는 제자리표 빨리 보고 싶네요. 라고 또 성화를 하시네요. 정한나님께서. 유경화님께서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더욱 가슴에 와닿는군요. 아무래도 팬텀싱어 때부터 팬이셔서 또 TV를 통해서 보는 그런 모습도 잘 알고 계신 모양입니다. 유경화 씨께서는 보이는 라디오로 이분들 모습 오늘 보실 수 있는데 혹시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반디 앱 이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가능합니다. 주성재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악기가 바로 사람 목소리인 듯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라고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으면 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석영, 고문성이 부르는 뮤지카 부탁드립니다. Cammino lungo la tua via e il tempo sai non passa mai. Lontano da te la vita non è facile. Nel mio silenzio resterò finché respiro non avrò. Ti aspetterà, io sarò qui se tornerai. E poi sarai davanti a tutto, tu combatterò per dirti che io credo in noi. Perché per me lo sai, sei musica nell'anima, insieme a te non cadrò, non cadrò. No, è per te che non mi stanco un attimo di vivere comunque andrà dentro di me, tu vivrai e suonerai.
occhi tuoi in ogni istante viverti, sentire che tu resterai sempre con me. Da qui così il mio sentiero sarai tu, mi porterai dentro di te se vorrai, perché per me lo sai, sei musica Nell'anima io senza te non vivrò. no, Per te che sole non finisce mai di splendere. non smetterò di amarti mai dentro me. Tu suonerai così sarai davanti a tutto tu. Combatterò per dirti che credo in noi, perché per me lo sai, sei musica nell'anima insieme a te. Non cadrò, non cadrò, no. per te che il sole non finisce mai Di splendere comunque andrà dentro di me tu vivrai e suonerai. e 권석영, 곤성의 목소리로 라이브였습니다. 뮤지카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멋진데요. 다른 게 멋진 게 아니라 굉장히 곤성 씨는 역시 그 뮤지컬 배우 공력이 이렇게 있으셔서 그런지 능숙해요. 이렇게 탁 여유롭게 하는 모습이. 근데 좀 환경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스튜디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노래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좀 네. 그런 부분이 있죠. 퍼포먼스는 뭐 괜찮았어요? 뭐 제가 듣기에는 괜찮았는데. 아, 그래요? 예. 아니, 모니터가 잘 이제 안 돼서. 자기 노래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제일 불안하죠, 사실. 아, 예.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석영 씨는 어땠어요? 괜찮아요? 네, 저도 뭐 노래하는데 뭐 좋았습니다. 아니 역시 혹독한 경연 출신이라서 그런지 네. 이 환경이 어려워도 해내네요. 아, 아니, 뭐 더 칭찬해 드릴까요? 지금 송하선 씨께서는 한마디로 전율이라고 또 해주셨고요. 김혜수님께서도 멋지당. 또 0136님께서는 지금 얼마 전에 뭐 트셨나 봐요. 두 분 반가워요. 팬텀 원 잘 봤어요. 오늘 생방 들으니 노래 멋져요. 늘 응원해요. 죄송합니다. 방금 들으신 분이 3437님이신 것 같아요. Distinto El Digore 듣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이거 앨범 버전으로 저희가 일부 끄트머리에 틀어드렸습니다. 물론 한 2분 나가다 말았지만 그게 좀 죄송하긴 한데 다음번에 꼭 또 들려드릴 텐데 네. 이분도 공연에 가셔야죠. 이걸 전곡을 들으시려면요. 맞습니다. 예, 공연 또 소식 있죠? 언제 공연하시죠? 아, 이제 저희는요, 저희 둘이 하는 듀오 콘서트는 이제 9월 그쯤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각자의 스케줄들이 계속 빼곡하게 있어가지고 아마 9월 달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9월에는 확실히 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예. 팬들은 벌써 다 알고 있죠, 사실.
아직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오늘 그냥 임기응변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9월쯤 할 것 아니에요. 같다고. 진짜 그러니까. 9월이에요. 네, 진짜 9월에 예정돼 있는 거예요? 네. 예, 방송에서 먼저 말씀드리게 되네요. 투어를 계획하십니까? 아니면 서울에서 뭐 수도권에서? 그거는 아직 모르겠네요. 네. 일단 서울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네. 이제 뭐 투어를 하게 되면은 상황 봐서 또. 네 하게 될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는 있는 상태인 열려 거죠. 예. 파토가 날 수도 있고. 파토는 나지 않습니다. 네, 농담이에요. 나지 않지만. 예. 뭐죠? 예. 저 음악 얘기 더 하죠. 목소리 제가 그러니까 음악 나가는 동안에 잘 어울리나요? 제가 그러니까 주저 질문을 드린 건 아닌데 네. 이게 좀 엉뚱한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럼요. 예. 근데 두 분 따로 놓고 들었을 때는 목소리가 둘 다 참 좋고 그런데 합쳐졌을 때 의아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나요? 의아해 할 이제 팬덤싱어에서 이제 워낙에 너무 다양한 소리들이 섞이는 걸 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뮤지컬을 할 때도 뭐 화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뭐 굳이 제가 불편한 질문 드린 거예요. 사실 묻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서로 목소리 평가 좀 해달라고. 네, 네. 목소리 평가. 좋은 얘기만 하시겠죠. 근데 아니요, 전 나쁜 얘기만. 왜 그래요? 예. 아까 충분히 하셨잖아요. 장난이에요. 전 좋은 얘기 100개 가지고 있고 안 좋은 거 한 2개 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좋은 얘기는 안 해요. 왜요? 왜냐면 좋은 얘기 뭐 그런 둘이 있을 때 해요. 둘이 있을 때. 네. 둘이 있을 때 좋은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쵸, 예. 네. 사실 남들 앞에서 안 해요. 왜요? 왜냐면 이제 남들 앞에서 칭찬을 자꾸 듣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그 칭찬에 대해서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오히려 뭔가 부족한 점을 알고 계속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게 강점이야. 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 해버리는 순간 그 강점인 걸 계속 살리려고 노력하거든요, 사람이. 그럼 계속 이제 내가 원래 잘하는 건 잘하는 거대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못하는 건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또 걱정되는군요. 그렇죠. 상대방이 또 서경 씨가 네. 그럼 못하는 게 뭐예요? 서경 씨가. 못하는 거요? 네. 뭐 비트 쪼개는 거? 그래요? 리듬감이 좀 뭐 이게 그 리듬감이라는 게 이제 오페라의 리듬감에 이제 너무 이제 몸에 어렸을 때부터 있으니까. 해서 이제 그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거는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조차 그 사람이 가진 이제 어떤 매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둘 다 너무 똑같이 비슷하게 이제 음악을 해버리면 그것 또한 저는 별로 섞이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음악이 지금 좀 대중가요 쪽에 혹은 크로스오버 이쪽에 가깝다 보니까 이제 클래식만 해온 저로서는 이제 은성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뭐 방금 같은 비트 얘기도 저희와는 다른 리듬을 사실 사용하잖아요. 대중가요나 뭔가 좀 현대로 올수록.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질문해 주셨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게 저희 혹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 음악 들으시는 그 일단 합이 조화가? 일단 당연한 거는요. 이런 리액션이죠. 왜냐면 은성 씨가 먼저 노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전환이 되면서 이제 서경 씨의 목소리가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기승전결해서 기에서 뭐 결로 갔다. 그것도 뭐 결말이 빨리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A, B, C, D 중에서 그렇죠. B, C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강박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귀가 익숙해졌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형태의 음악이든 뭐 4인조에 익숙해졌든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문제적으로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특히 좋았어요. 네. 그게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좀 뭐랄까요 고민거리 중에 하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이런 음악들을 계속 주위에다가도 틀고 이렇게 나와서 홍보도 하고 이런 이유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입맛을 보고 싶은 거죠. 이게 아니다? 그럼 다른 거? 혹은 다른 게 아니면 이쪽이 더 깊이 들어가주면 더 좋아할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노래는 이제 단도직입적인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요. 네. 뭐 굉장히 뭐 이러이러해서 이러한데 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천천히 이제 막 순차적으로 이제 해서 이제 사귀실래요? 뭐 이런 뭐 단계도 있겠지만
저는 뭐 우리는 이제 되게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노래들 함에 있어서도 이제 딱 첫 벌스에서 이제 싹 갔다가 바로 그냥 뭐 사랑한다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사랑합니다. 바로 고백해버리는. 네. 상대가 놀라서 기절하든 말든 상관없이. 아니 왜냐면은 이제 사실 여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을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생각할 시간 별로 안 주는 것이 더 성공률이 높다고 어디에서 그러더라고요. 읽었어요? 예. 근데 제 생각도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자에게 뭐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고 그걸 기다려주고 이런 타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좋아하면 좋아한다. 바로 말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저희도 성격상 약간. 권태훈 프로듀서의 입장은 뭐던가요? 두 분이 이렇게 시너지를 네네. 어디서 이렇게 딱 극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약간 좀 칭찬 많이 하는 프로듀서였어요? 아니면 뭐 좀 굉장히 칭찬 많이 해주시는 그래요? 프로듀서님이시고. 다 믿을 만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뭐.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이제 어쨌든 그런 가족과 같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뭐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럼요. 밖에 나가서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집에 왔을 때 내 가족은 나를 최고라고 말해주고 그럼요. 나를 항상 사랑해주고 어떤 이런 그 가족이라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권태영 감독님과 저희 사이에. 그래서 사실 뭐 너무나 만족을 다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항상. 근데 감독님 말씀 중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요. 네. 사실 팬텀 싱어라는 장르, 어떻게 보면 장르가 하나 탄생한 건데 그 방송을 통해서 사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게 말씀 잘하셨네요. 네. 장르가 탄생했다. 한국에서는 적어도. 네.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게 그치. 사실 이런 음악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음악의 공식 같은 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하루 여쭤봤어요. 이게 지금 밸런스적으로 괜찮은가에 대한 걸 여쭤봤더니 너는 네 길을 가고 은성이 길을 가야지 둘이 만났을 때 내가 봤을 땐 그 장르에는 가장 어울리는 음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거에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저희가 앨범 작업을 마무리를 마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두루두루 행복한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활동도 개인 작업도 또 하시면서 뮤지컬 활동도 하시면서 또 성악 활동 하시면서 또 이걸 또 끌고 나가셔야 되니까 네. 또 그래도 행복한 모습에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뭐 다행입니다. 이나경 씨께서 투어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9월을 또 목 빠지게 기다려야겠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0314님께서 두 분의 퍼포먼스가 오후의 나른함을 격파합니다. 이 약간 고은성 씨 스타일의 강력한 멘트인데요. 네. 이런 시원한 말 좋아해요. 그래요? 예. 그럼 양혜선 씨께서 무대 위 강렬했던 서경님의 눈빛이 막 생각나면서 너무 좋네요. 굉장히 강렬했었죠.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 눈빛. 어떻게 표현해보면 어때요? 이글이글인가요? 뭐. 진짜 오늘 내가 여기를 어찌됐든 난 여기 부시고 가겠다.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의 느낌인데? 서경 씨는. 무대에 올라가면 사실 무대에서 화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또 그 뒤에 빼르떼라는 노래를 할 때는 거의 뭐 혼자 구석에서 막 여기를 막 제 부셔버리고 스스로 하는, 그냥 네. 감정이입을 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무대 위에서. 매력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마지막 곡을 또 틀어드리면서 우리 인사드려야겠네요. 네네. 세우맹 나와주셔서 두 분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준비하신 공연 잘 하시고요. 네. 또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권석영, 고은성의 앨범 뮤지카 중에서 청혼, 이소라 씨의 곡의 리메이크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의 태양아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척 헤어지며 아쉬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겁이 나요. 꼭 붙들어줘. 같이 처음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시간. 나는 당신을 믿을게요. 그대에게 나 반한 것 같아 말은 안 했지만 너무 예뻐 보여요. 그대에게 나 반한 것 같아 말한 뒤에라도 후회하진 않을게요. I love you. 어려요. 마음으로 안아줘요. 같이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힘들겠죠. 걱정 말아요. 잘할게요. 그대에게 나 바란 것 같아 말은 안 했지만 너무 예뻐 보여요. 그대에게 나 바란 것 같아 말한 뒤에라도 후회하진 않을게요.